안녕하세요. 인코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운대 비축제 콘텐츠 영역 코딩을 하겠습니다. 콘텐츠 영역의 와이어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 250, 250으로 너비를 계획을 했고요. 높이는 200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각각 콘텐츠의 사이 여백을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여백도 좀 주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이미 되어 있고요. 거기에 여백을 주고 justify content에 space between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백은 20씩 할 거기 때문에 250, 250을 230, 230으로 줄여서 여백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럼 패딩에 들어가면 크기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까지 주겠습니다. 자, 우선 높이 값을 180으로 고쳐주고요. 그리고 C2와 C3은 250을 230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패딩 탑을 줄 거고요. 20 픽셀을 줄 거고, 그 다음에 패딩을 주면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주겠습니다. 근데 이걸 간격이 이제 작아진 만큼 여백을 자동으로 등간하라고 justify content를 space between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상단의 여백, 이게 바로 패딩 탑 20이고요. 박스 사이징을 줬고, 그 다음에 180, 180, 여기 230, 230 줘서 justify content를 줘서 등간을 맞췄습니다. 자, 이제 공개 문제 그 지시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를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탭으로 구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용이 하나, 둘, 셋, 네 줄, 갤러리는 이미지가 3개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시사항에서 봤을 때 여기 갤러리죠. 이미지 3개 사용해서 가로 방향으로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적용해서 공지사항은 콘텐츠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탭 기능을 이용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각 탭을 클릭 시 해당 탭에 대한 내용이 보여야 합니다. 우선은 콘텐츠에 주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갤러리 이미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바로가기도 있고요. 그 다음 배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살펴보면 콘텐츠에 들어가는 내용이 공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너가 있습니다. 바로가기에는 이렇게 바로가기에 대한 텍스트가 3개가 있죠. 이거를 이미지하고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콘텐츠 부분을 이제 첫 번째 부분 탭 메뉴를 해보겠습니다. 탭 메뉴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먼저 저희가 잡아야 되죠. 300에 180입니다. 그래서 전체 탭의 높이는 30, 그 다음에 내용은 150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탭 메뉴는 URLI, 콘텐츠는 DIV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이미지까지, 갤러리 이미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가 300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하나가 100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150에 이제 이렇게 등간을 했을 때, 100이 넘지 않는다면 이렇게 직사각형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그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20 여백을 준다고 하면 높이는 110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10, 10 주면 한 80? 네, 80에 110 이미지를 3개를 제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크기는 여러분들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자, 포토샵으로 먼저 이미지부터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저는 180, 지금 너비는 80, 높이는 11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비율의 그 박스, 도큐멘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갤러리에서 이미지 3개를 열어서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될 것을 갖다 놓고요. 컨트롤 T 해서 크기를 맞춰 봅니다. 이미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공해주는 이미지 사이즈가 어떨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마이너스 플러스 눌러서 이미지의 크기를 알맞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배치했고요. 두 번째 이미지도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T, 이렇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부분을 갖고 오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다 줄이면 해상도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분을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꽃 이미지도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익스포트의 Save for Web입니다. JPG죠. 얘는 갤러리 이름이니까 G1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G2, 세 번째 G3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G3. 네, 이미지는 항상 여기 그 이미지 폴더 안에 이미지가 잘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C1번에 대한 디자인을 탭 메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탭은 UL 태그로 들어갑니다. 클래스 탭이라고 해주고요. 거기에 LI로 들어가죠. 링크까지 들어갑니다. href 됐고 공지사항 LI를 카피해서 갤러리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먼저 디자인 해도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완성하고 디자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의 LI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div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A는 메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iv가 들어가죠. 그래서 클래스 탭 콘이라고 콘텐츠라고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div가 갤러리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럼 그 안에는 첫 번째는 공지사항이니까 노티스잖아요. 노티스는 UL 태그로 들어갈 거고 여기는 노티스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LI가 들어갈 거고 링크가 걸릴 거잖아요. A에 href 해주고 샵 옆에 날짜는 스팸 태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을 넣어줘야 되겠죠. 메모장 열어서 첫 번째 글 넣어주고요. A 태그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날짜도 넣어줍니다. 스팸 태그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LI는 4개가 될 거니까 4개를 카피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완성했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보입니다. 공지사항 밑에 이렇게 내용이 보이고 있죠. 이제 갤러리까지 해보겠습니다. 갤러리는 UL 태그가 저는 이걸 카피해서 쓴다면 편집하는데 그냥 이제 입력하는 게 더 빠르면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UL이고 클래스고 갤러리죠. 갤러리 그 다음에 LI에 항상 A에 href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미지 들어가죠. src는 alt는 들어갑니다. src img는 G1이고요. 1번 VV 컨트롤 C VV입니다. 2번 3번 2번 3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해요? 아래로 쭉 일렬로 되어 있겠죠. 갤러리 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HTML이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그 컨텐츠까지 코딩을 한다면 이렇게 내용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CSS 이제 할 건데요. C1에 들어가죠.
C1에 여기에 이제 주석 뭐 탭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친절한 그 코드 작성이 되는 거죠. 탭입니다. 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탭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꺽쇠꼭 넣어주세요. li입니다. li가 있고, 그리고 또 그 li에 a가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해주고, 만약에 탭 콘이 안 보이게 하고 싶다면 디스플레이를 논 처리해서 탭콘을 안 보이게 하면 이게 그 탭만 디자인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블럭 처리하면 네, 나중에는 이렇게 내용까지 보이니까 이제 좀 지저분하다면 선택적으로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은 그 탭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width가 우리가 100%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300픽셀 잡아도 괜찮습니다. 하이트는 전체 180 높이로 하기로 했죠. 이거를 화면에 그냥 부모에 꽉 차게 한다 300으로 해도 되고 300 이렇게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li의 크기는 네, 하나가 100픽셀 고정해 주세요. 하이트 값은 30픽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은 백그라운드를 여기는 주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li 크기만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블록 처리합니다. 블록 처리해주고 부모의 100%입니다. 그리고 네, 높이는 30픽셀 주면 될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는 666 한번 줘보겠습니다. 컬러는 FFF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럼 문자에 대한 디자인 해야 되잖아요. 텍스트 라인 센터 주고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까지 네, 30픽셀 주면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양쪽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탭에 뭘 줄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그럼 이렇게 양옆으로 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에 우리가 글씨가 조금 두꺼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폰트 웨이트를 600까지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택된 탭은 디자인을 변경한다고 했죠. 그 선택의 의미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여기 li에 클래스 on을 붙일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요게 좀 추가적인 디자인이 들어갈 건데 요거 카피해서요. 자, 어떤 걸 카피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시고 자, li의 클래스 on이 붙은 a입니다. 여기에만 디자인이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컬러가 달라질 거예요. 그럼 탭이 선택된 여기다가 제가 계속 달아줄게요. 선택된 탭 디자인을 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로고의 컬러 이럴 때 활용하죠. 여기 백그라운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그 보라색 갖고 왔어요. 그리고 컬러는 흰색으로 했습니다. 그럼 선택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공지사항에 지금 보라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지금 펼쳐지는 거 다시 한번 체크했고요. 자, 이제 선택됐다라는 것이 됐고, 그 다음에 탭 컨텐츠에 대한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얘도 처음에는 우선은 부모를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탭에 있는 li에 있는 이게 콘탭이잖아요. 콘탭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div이기도 하고 클래스 콘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div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콘탭이라고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건 none인데 on 탭이 붙은 건 보여지라고 할 겁니다. 얘를 on 탭. 그러면은 지금 on이 어디 붙었어요? 여기 공지사항에 붙었잖아요. 그에 대한 그 탭콘은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만 보이나요? 공지사항 내용만 보이고 있죠. 그에 대한 디자인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width 값을 100% 주셔도 되고 300픽셀 줘도 됩니다. 높이는 몇이죠? 150픽셀이죠. 여기다 백그라운드를 보라색으로 같이 연결해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속성이 들어갑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는 0이고 탑은 탭을 뺀 나머지입니다. 30픽셀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콘탭의 부모는 li거든요. 여기에다가 줘야 되는데 전체 사실은 300에 180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탭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아니죠.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포지션이죠.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를 줍니다.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가 들어가면 이것을 기준하는 것을 여기 탭이죠. 거기에 내가 기준이야, 기준하겠다라는 표시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위치를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요 클래스 5을 여기 li 지금 갤러리 li에 붙이면 갤러리가 보이게 될 겁니다. 요것도 테스트를 해서 잘 보이는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옮겨줄 거고요. 공지사항에 대한 디자인까지 하겠습니다. 자, 탭에 대한 디자인은 끝났고요. 여기다가 노티스. 우선은 노티스가 있고요. 그 안에 li가 있고요. 그 안에 a가 있고요. 그 안에 a에 호버를 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li에 a하고 같은 지금 형제로 스팬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호버. 여기는 호버가 됩니다. 우선은 패딩을 2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컬러를 흰색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패딩 20픽셀이 들어가 있고 문자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스팬에 있는 컬러도 날짜를 해줘야 보일 것 같습니다. 그쵸? 행간을 줄 거예요. li에 행간을 줘도 되고요. a에 사실은 행간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li가 이제 규격이니까 여기에 주셔도 그럼 상속받아서 적용이 되겠죠. 20 하면 20 픽셀 정도를 주면 곱하기 4에서 이렇게 조금 밑에 여백이 남네요. 그래서 28 정도 해주면 알맞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밑줄이 생기게 해줄 겁니다. 호버죠.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을 줘서 밑줄이 생기게 해줄 겁니다. 이제 날짜를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영역을 분리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A에게 width 값을 80%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팬에게 둘은 형제잖아요. 20% 줘서 100%를 맞출 거고요. 이 A와 스팬의 부모는 li거든요.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줘서 양쪽 width 값이 적용되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죠. 자, 날짜는 조금 흰색보다 조금 이렇게 보라색이 있는 회색, 아주 연한 회색으로 좀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바꾸셔도 괜찮고요. 이런 건 이제 디자인을 조금 분리시켜셔도 괜찮습니다. 공지사항이 끝났어요. 이제 탭을 디자인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클래스 on을 갤러리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갤러리에 보이게 둬야 되겠죠. 갤러리에 대한 CSS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여기는 갤러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 그 다음에 갤러리 아래에도 li가 있고요. li 안에는 a가 있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a 안에는 뭐가 있나요? img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그 A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미지에 대한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패딩을 동일하게 주겠습니다. 노티스에 있는 패딩은 갤러리에 추가해 주고요. li가 수평하게 배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간격을 벌려야 되겠죠? 간격은 플렉스에다가 여기다 갭을 주시면 갭은 사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20픽셀 정도 두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넘쳤죠. 근데 이걸 잡으려면
부모의 100% 이미지를 맞추라라는 이미지의 width 값을 100%를 적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지에 width 100%를 주면 내 부모, 요게 li죠. li가 갖는 기본 크기에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 요소에 딱 요소의 100%딱 맞춤이에요. 그래서 갭을 만약에 50으로 조정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갭을 15 정도로 조절하면 네, 적당할 것 같아요. 밑에 근데 여백이 살짝 조금 더 넓은 걸 보이죠? 그러면 상하와 좌우의 패딩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상하는 23, 그 다음에 좌우는 20 이렇게 네, 크기 조정을 하시면 네, 적당하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 이제 테두리 효과를 좀 줄 거거든요. 공지사항에 밑줄이 있었던 것처럼요. 자, 그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미지에 보더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픽셀에 솔리드에 샵 000 검정색을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마우스를 올렸을 때가 A의 호보잖아요. 거기에는 FFF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여요. 검정색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죠. 근데 처음에는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요 검정 색깔을 투명하게 주겠다 해서 트랜스퍼런트 여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겠다 라는 것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없다가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지사항과 갤러리에 대한 탭, 각각의 탭의 콘텐츠 디자인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동작을 이제 시켜야 되겠죠. 동작은 jQuery에서 하겠습니다. 자, jQuery로 왔고요. 이제는 지금 두 번째까지 GMB와 슬라이드까지 했습니다. 그 밑에다가 탭이라고 주석을 조금 달아줄 거고요. 자, 우선은 기존에 있던 클래스 1을 다 제거하고 클릭하는 거에만 클래스 1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누가 되냐? 탭에 있는 li입니다. 그쵸? li 태그죠. li를 클릭했을 때 펑션을 주겠습니다. 펑션, 네. 열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기존에 이 li에게 클릭했을 때 remove 시키겠습니다. remove 클래스 그래서 오늘 제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점이 들어간다고 했나요? 안 들어가죠.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카피해주고 이건 바뀔 거예요. 이것에 내가 클릭하는 것에 제거했는데 클릭하는 것에만 edit 클래스 오늘 붙여 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최초에는 뭐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HTML에서 봤을 때 클래스 1이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공지사항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정정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공지사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갤러리를 누르면 갤러리가 ON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공지사항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니 정상적인 동작을 합니다. 여기 하늘색 배경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CSS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건 지우셔도 괜찮아요. 지워도 괜찮으니까 둬도 괜찮고 지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C1에 있는 백그라운드까지 이렇게 지워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색깔이 너무 같아서 조금 밋밋한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조금 컬러를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컬러를 좀 주셔도 괜찮고요. 그런 건 자유롭게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탭콘에도 바꿔줘야 되겠죠? 약간 컬러를 바꿔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배너와 바로가기에 대한 콘텐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배너에는 이렇게 이벤트 참가하기가 있고요. 바로가기는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게 배너의 자료, 여기 이미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에는 배경과 쇼컷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배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경의 디자인부터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C2와 3의 위드 하이트 값을 확인합니다. 230에 180이죠. 네, 배경 이미지 크기를 알맞게 맞추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230에 180 작업창을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는 배너의 이미지를 열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T 해서 알맞게 이렇게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배너고요. 바로가기의 배경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가기의 배경도.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쓸지 그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Save for Web 해주고요. 얘는 배너라고 해주고요. 두 번째는 쇼컷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을 먼저 깔아줘야 되겠죠. 백그라운드에 URL이라고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점점 슬래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폴더를 찾고요. 배너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얘는 또 URL 해주고요. 점점 슬래시 ing에 있는 쇼컷을 배경으로 깔아주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미지 크기를 맞추면 다른 추가적인 작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콘텐츠 작업을 할 건데요. 메모장에서 이제 내용을 카피해주고 HTML에 가서 이제 C2에 들어갈 내용이죠. 우선은 내용은 제목은 제목 폰트를 쓰고요. H2 태그 쓸까요? 그래서 그건 알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P 태그 쓰겠습니다. P 태그 사용했고요. 신청하기 버튼은 그냥 div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div를 버튼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에 여러분들 여기는 클래스 지금 태그에 클래스를 주셔도 되고 그냥 태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태그로 해도 되는데 태그로 할까요? 네, 태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C2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다 해도 되지만 그냥 C2를 부모로 해서 그 디자인을 하셔도 됩니다. HE 됐고요. 그리고 또 P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div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div는 호버까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버까지. 근데 클래스 이름을 주시면 클래스에다가 해주셔야 되겠죠. 우선은 여기는 폰트 사이즈를 조금 크게 가겠습니다. 24픽셀.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해줄 거고요. 컬러를 FFF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24니까 40픽셀 정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자인이 굉장히 크네요. 그쵸? 글씨가 크니까 글씨를 좀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20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작아졌습니다. 상단에 여백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마진 탑을 20픽셀 정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P 태그고요. 폰트 사이즈 그대로 카피를 해줄 거고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14픽셀 정도, 라인 하이트는 20 정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저는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백그라운드를 CCC 줄 거고요. 그리고
컬러는 000. 배경색을 줄 거고 문자색을 좀 어둡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너무 전체 띠처럼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면 둥글게 처리하겠다 라고 하면 위드 값 주시면 돼요. 위드 값을 90, 지금 전체 너비가 230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태그 2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박스를 만들면 이거 마진 0과 5토 들어가야 되거든요. 0과 5토.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P태그 블럭은 위드 값을 주면 가운데 정렬은 마진 0과 5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마진 탑 여기 안 먹히거든요. 중복되면 안 돼요.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진 탑은 지워주시고 상단은 20픽셀, 좌우는 상하는 20, 좌우는 5토로 두겠다.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 들어가야 됩니다. 보더 레디어스를 20픽셀 정도 해주면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죠. 근데 높이를 조금 갖고 싶어요. 그 라인 하이트를 늘려주겠습니다. 40으로. 그럼 이렇게 늘려지게 되겠죠. 근데 신청하기에 사실 이 버튼을 조금 주고 싶었거든요. 신청하기에. 이 신청하기에 요 DIV죠. 우선은 폰트 사이즈를 16픽셀, 컬러는 F00 빨간색으로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운데 정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아웃라인을 센터 해줄 거고요. 글씨 조금 두껍게 줄게요.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근데 아직 안 한 텍스트 아웃라인 센터 DIV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DIV를 가운데 배치하는 거는 P태그도 마찬가지고 DIV도 마찬가지고 위드 값의 마진 0과 5토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근데 너무 200이면 크잖아요. 그래서 100으로 주고 위아래 여백은 네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데 배경 색깔 우선 P태그의 배경 색깔을 네 어떻게 줄까요? 얘를 백그라운드로 빨간색을 줘볼까요? 빨간색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백그라운드를 위드는 100이었고 그 다음에 하이트가 없어요. 하이트는 40으로 줘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를 줘서 네, 이렇게 둥글게 처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디자인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너무 박스한 건 아닌지. 그러면 네, P 태그의 백그라운드를 없애보겠습니다. 네, 없앴어요. 그럼 이게 여기 글씨가 지금 안 보이는데 컬러를 FFF 흰색으로 주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글씨 크기를 16픽셀에 약간 네, 폰트 웨이트를 네, 볼드로 주겠습니다. 볼드로. 그럼 약간 글씨는 좀 두꺼워질 거고요. 자, 이게 신청하기 버튼만 0FFF. 그래서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여백이 너무 많아요. 여백이 많아서 네, 마진을 네, 0으로 여기는 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죠. 신청하기 버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 신청하기 버튼 마우스 올렸을 때 네, 색깔 좀 변하게 할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검정색으로 줘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000 그리고 문자의 컬러는 네, 그대로 빨간색 줄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별로잖아요. 이때 커서 포인터를 주면 포인터 모양은 이렇게 바뀌게 처리가 됩니다. 컬러를 보라색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네. 배색은 이제 신경 쓰셔야 되니까 네, 배색은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는 빨간색에 그냥 FFF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게 눈에 더 잘 보이죠? 네. 거기에 만약에 배경이 좀 조화롭지 않다,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 이렇게 배경을 좀 옮기시고요.
이렇게 옮기시고 다시 저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배너에 그대로 이미지를 저장을 하면 그것이 결과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배너 완료를 했고요. 이제 숏컷을 해보겠습니다. 숏컷은 이렇게 예약하기 오시는 게 다운로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세 번째 여기에다가 UL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HE 바로가기라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주고요. 그래서 UL 태그에 네, 클래스는 네, 숏컷이라고 되고 아이콘 숏컷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숏컷 그리고 이번에 LI 그래서 A에 HRF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 이미지가 여기는 이제 예약하기가 있고요. 예약하기 다음은 네, 이것이 카피가 되고 그 다음에 오시는 길 다음에 다운로드까지 이렇게 있어 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테스트 해보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우선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걸 봤을 때 거기에 바로가기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시하고 있는 그 공개 문제 예시고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이미지가 제공이 될지는 그때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콘이 배치가 된다면 이 아이콘들을 활용해서 네, 여러분들이 숏컷 메뉴를 완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예약하기 뭐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새 창으로 만들어서요. 근데 배경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예약하기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길은 뭐가 좋을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길에 대한 게 있네요. 그래서 갖다 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운로드입니다. 다운로드는 네, 다운로드는 여기 디스크가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세이브 포 웹으로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이콘 1번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익스포트 이렇게 할 때 이때는 배경이 없어야 되니까 PNG로 저장해야 되겠죠? 그런 거 확장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콘 1번 두 번째는 아이콘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콘 3번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저장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그 이미지하고 내용이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기 div 그 다음에 요 예약하기도 p 태그나 div로 묶음 이렇게 나눠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약하기 이렇게 지금 다 전체가 A로 감싸 있죠. 여기 A로 감싸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는 img, src 그리고 네, alt까지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img 폴더에 있는 아이콘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될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li 안에 a 태그로 이렇게 감싸 있고요. a 태그, 네 태그를 내부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div에 이미지, 그냥 이미지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이미지여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p 태그가 블럭 성격이어서 네, 이렇게 이미지 들어가고 p 태그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크게 들어오죠. 되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div를 한번 감싸주는 게 사실은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div
네, 그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간 세트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카피해 주고요. 그리고 오시는 길에다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붙여넣기 해주고 오시는 길로 교체해 줍니다. 그리고 div와 p 태그 또 복사하고 다음 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는 네, p 태그 안으로 들어가 주고요. 자, 이제 확인해 보면 굉장히 이미지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당황하지 마세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부모에 꽉 맞추는 작업이 있었죠. 그리고 JPG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PNG로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PNG, 그래야 투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CSS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C 지금 3이잖아요. C3인데 C2에는 이 제목을 우리가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카피해 옵니다. 카피해 오고 이제 부모가 C3으로 변경이 돼야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가기와 옆에 있는 이벤트 참여하기가 디자인이 같아졌습니다. 자, 이제는 그 밑에 숏컷이었어요. UL이었죠. 그 안에 있는 LI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A로 감싸줬거든요. A에 DIV가 있었어요. 그쵸? A에 DIV가 있었고 그 안에는 IMG가 있습니다. 그리고 A에는 여기는 P 태그가 있었어요. 그쵸? 여기에 P 태그, 그래서 오시는 길까지 있었습니다. LI 안에 A가 있었고요. 그 안에 DIV가 있고 그 안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P 태그도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숏컷은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수평하게 배치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부모의 이미지를 꽉 채워라.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에 위드 값을 100%를 줍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앞서서도 여기 갤러리 할 때 이야기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 태그에 대한 디자인은 일단은 텍스트 아웃라인은 센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컬러는 FFF 흰색을 주고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약간 폰트 웨이트를 두껍게 줘볼까요? 볼드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옷이 이렇게 그 밑에 예약하게 오시는 길 다운로드가 글씨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갭을 주면 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옆에다가 갭을 주겠습니다. 10픽셀 정도 줘볼까요? 그럼 10픽셀만큼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갭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외곽에 그 좀 여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패딩을 주세요. 패딩을 10픽셀 정도 적용을 하면 패딩이 추가가 되면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글씨가 커서 내려오죠? 그럼 글씨 크기를 14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좀 작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마우스로 올렸을 때 상태 디자인,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그걸 그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입니다. 요거를 하나 카피할 거예요. 카피할 거고 여기 A에 호버만 넣어주세요. A에 호버만 넣어주고요. 기존의 보더를 이 픽셀에 솔리드에 샵 000 검정색이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는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FFF 적용되는지 보세요. 자, 근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테두리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동그랗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미지에 들어가야 되죠. 이미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미지에 지금 원래 이미지는 PNG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보더 레디어스를 50%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 이미지가 지금 정비율이기 때문에 50%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안 보이게 할 거예요. 000을 트랜스퍼런트를 주면 없다가 이렇게 보이게끔 처리가 됩니다. 완성이 되죠? 네, 바로 가기까지 됐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작업한다면 배경이 별로 좀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배경에 여기였어요. 배경에 여러분들이 투명한 막을 하나 이렇게 씌워서 검은색 지금 씌웠거든요. 이렇게 페인트 버커로 칠했어요. 그리고 오파시티를 살짝 줍니다. 조금 더 어둡게 처리한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2개. 그래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좀 응용편으로 좀 주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투명한 막을 줬고 그 다음에 여기도 투명한 막을 줘서 뒤에 이미지가 조금 흐리게 보이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 브라우저에서 테스트 했을 때 아까보다는 배경이 좀 흐려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농도는 직접 조절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더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장을 하면 그 부분이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미지가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한번 해두면 여러분들 디자인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됐고 배경이고 네, 굉장히 어둡게 지금 반영이 됐죠. 네, 아까보다는 되게 너무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네,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적합하게 이건 응용이에요. 응용이고 디자인을 조금 다양하게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조금 다시 새로 고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보면 좀 배경을 이렇게 디자인에 맞게끔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콘텐츠를 완성했습니다. 공지사항과 탭에 대한 공지사항과 갤러리에 대한 탭 네, 구조가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로 올렸을 때 변화까지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도 네,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변화까지 가고요. 바로가기에 대한 디자인도 양쪽 통일감 줬고 그 다음에 아이콘에도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자, 탭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네, 처음부터 로고, 메뉴들 이렇게 탭키가 적용이 되는지 엔터 눌러서 갤러리 보이면 돼요. 탭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그냥 넘어갔어요. 그쵸? 지금 그 신청하기 여기 부분에 탭키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에 A 태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A 태그를 A에 href 해서 내부로 감싸주세요. 내부로 감싸주시면 네, 이렇게 내부로 감쌌습니다. A 태그를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다시 한번요. 탭키 엔터 넘어가죠. 그리고 전체 잡히죠. 탭키까지 그래서 메뉴가 링크가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꼭 체크해 가면서 갤러리 완료, 배너, 디자인 바로가기까지 점검을 잘 하면서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영역 코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푸터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